58세에 반도체 장비 회사를 퇴직하고 미지의 아프리카로 떠나서 생활한 우간다 3년 생활기. 2013년 9월 2일 아침 9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우간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 시간만 약 19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진의 모습이 저입니다. 9월 4일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우기 시즌이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코이카 관리요원이 마중을 나왔고 도요타 벤 차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짐이 많았습니다. 1년 이상 머물러야 하기에 거의 이민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4사람이 탑승하니 짐 실을 공간이 없어 결국 저는 짐 위에 앉아 가게 되었습니다. 엔테베 공항에서 수도 캄팔라까지 보통 1시간이면 되는 거리지만 비와 교통체증으로 인해 2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이 가는 동료는 덥고 비오고 비포장 질퍽 거리는 도로, 오랜 고물 같은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와 여기 오래 못 있겠구나 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0년에 한 번 와봤고 오고 싶은 국가라서 설레임이 더했습니다. 환경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도착 후 코이카 사무실을 거쳐 대사관에 들러 인사를 마치고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통신을 위해 현지 유심을 사고 폰을 개통했습니다. 첫날 밤을 키와툴레 지역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냈습니다. 우간다와의 오래된 인연. 사실 저와 우간다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우간다 한인회장이 제 공장을 찾아온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는 우간다에 대한민국 전자교환 통신장비 설치하는 엔지니어였고 설치 시운전을 마치고 귀국해 다시 우간다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10수년간 서로의 소식을 가끔씩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2010년 교회에서 우간다 단기 선교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마침 선교지를 꿈꾸고 있던 저는 그 기회에 지원했습니다. 금요기도회에서 들었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에 감동받았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 후 선교에 대한 열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간다 방문, 선교지에서의 충격. 2010년 1월 14일, 저는 15일간의 단기 선교를 위해 우간다를 찾았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우간다 한인회장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신비한 인연이었습니다. 사진에 함께 있습니다. 봉사 장소는 유엔 산하의 난민촌. 1월 건기로 기온은 4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물 부족은 심각했고 식수, 세수, 양치할 물까지 구분해 캄팔라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심지어 세수는 물티슈로 대신하고 면도는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팀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했습니다. 하루 250명 이상을 받고 1시간에 30명 정도를 문진을 했습니다. 저는 문진을 맡았고 문진표를 작성해 의사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약사는 처방에 따라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약이 부족해 비타민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줄을 자를 수밖에 없을 때 집으로 돌려보내는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인생 처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에 새겨진 기도. 선교 활동 사진, 보름간의 봉사를 마친 후 제 마음엔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간다로 보내주십시오. 부르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길 바랐습니다. 다시 시작된 우간다로의 길. 그런데 신묘막측하게도 2013년 봄 한국 정부가 우간다에 피겨날 정보통신 자문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지원했습니다. 당시 저는 반도체 장비 회사를 퇴직한 상태였고 정보통신 산업과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40년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정보통신 기술과 경험을 아프리카에 전파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발 절차를 통과하고 교육을 마친 후 2013년 9월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저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의 3년. 우간다 정보통신부와 업무 협의. 그로부터 만 3년간 저는 우간다 정부 산하정보통신 전략청인 NITA-U에서 일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미래의 우간다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그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간다, 아프리카의 진주, 캄팔라 풍경, 열대 과일 나일강. 우간다는 적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글이 없으며 1년 내내 우리나라의 늦여름과 초가을 같은 날씨입니다. 하늘은 맑고 날씨는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모든 과일은 1년에 2번 열립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최대 5번까지 재배가 가능하다고 우리나라 농업기술 지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일강이 이곳에서 발원하여 7,000km를 흘러 이집트로 향합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신 분이라면 그 풍경이 상상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넘어 아프리카 우간다 한인 선교사님의 선인장꽃 농장, 전량 네덜란드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프리카를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사막, 정글, 가난, 전쟁 등. 전쟁은 아프리카에서만 납니까? 그리고 사막도 있는 곳이 있고 사하라 지역. 이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캄팔라 골프클럽입니다. 아프리카는 56개국에 12억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대륙입니다. 서부에서 동부는 한국에서 인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남북은 한국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거리만큼 멉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러한 편견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비전의 땅이며 미래의 식량 창고이며 자원의 보고입니다. 무엇보다 비즈니스 기회의 땅입니다. 특히 K컬처가 대단하며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 몇 편씩은 다 본다고 봅니다. 제가 모르는 배우를 저보다 많이 압니다. 다음 아프리카 우간다 이야기 예고. 우간다 정치, 문화, 시장, 농촌, 교회 등. 우간다의 사회와 정치, 사랑과 문화, 정보통신과 농업, 국제협력 그리고 선교까지 우간다에서 겪은 진짜 아프리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및 동아프리카에 대하여 궁금한 무엇이든지 댓글로 주세요.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